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방향.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떤 옵션을 취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에 미군이 깊숙이 개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란 쪽에서 미국을 자극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몇 가지 도발을 했는데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갖다 파괴시켰는데 이란군이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슬금슬금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 이를 갖다 부추기든지 아니면은 뭐 조장하든지 사주하든지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전쟁을 갖다 하고 싶을까요? 뭐 겉으로는 뭐 전의가 불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만, 자, 이란은 이제 과거 8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1980년에 시작해서 1988년에 끝났죠. 종전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전쟁을 무식하게 했습니다. 이란 측 사람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라크 쪽 사람한테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게는 이제 이라크인 의사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를 지망했는데 당시 이라크에서 외과 전문의는,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의무적으로 군의관 10년을 복무하는 규정이 있었고, 자기 선배들 중 외과 군의관이 된 사람들이 전쟁 기간 중에 너무나도 많이 전사해서 질려가지고 외과 전문의가 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본 바에 따르면 보통 전쟁에서 군의관의 전사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야전병원은 보통 포격이나 폭격에서 안전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아마도 당시에 제공권 측면에서 전쟁 내내 이란이 압도적이어서 폭격으로 많이 죽게 된 것 아닌가 추정하더군요. 그래도 야전병원을 폭격한다. 좀 그러네요. 이란 이슬람 대혁명 이전에 미국이 F-14 톰캣을 판매한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란은 이미 이제 팔레비가 축출된 후지만 뭐 F-14 톰캣은 그대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파일럿들을 갖다 꺼내가지고 야, 저 이라크하고 싸워. 그렇게 해서 싸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니까 이라크 공군이 이란 공군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던 겁니다. 전쟁이 8년이나 진행되다 보니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뭐 소년병들도 징집되고 전쟁이 참으로 처절해졌습니다. 무식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갖다 히틀러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뢰 제거를 갖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소년병을 갖다 걸어가라고 그래요. 한 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펑 터지면요, 저기가 이제 지뢰가 터졌으니까 지뢰 없겠구나 해서 그리로 지나가는 그런 식이었을 정도로 처절하고 무식했습니다. 한 생명과 지뢰 하나랑 바꿔가지고 지뢰를 피해서 진군한 겁니다. 그 당시 25살이었던 군인이 지금 정도면 55살, 55살, 56살 그렇게 되겠네요. 만으로요. 뭐 그대로 군에 있으면 지금 장성이겠습니다. 별 몇 개인지는 이란 현실을 모르니까 확실치 않겠습니다만, 한국군은 보통 이 정도면 늦게 진급한 사람은 준장, 빨리 진급하는 사람은 소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과 싸운다고 말로는 크게, 구호로는 크게 말을 해도 실제로 내심 각오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안 보내더라도요, 일단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건물 등을 콕 집어서 때릴 텐데 개전 시 장성들 전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까지만 해도 전사율이 가장 높은 계급이 상사, 소위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사, 상사, 소위 이런 게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란은 전쟁 개시 초에 장성들의 전사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전쟁이 개시된다고 미국 측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지도가 있긴 한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걸릴 우려가 있어서 여기엔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지도가 있는 링크를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좀 읽으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근데 뭐 자세한 내용과 상세히 알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미군 태역 장군에게 이란군 사령관 역을 맡기고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미군에게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미군의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형의 특수성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란 국토가 워낙 광활하고 아무런 엄폐물이 없는 사막이 대부분이란 점입니다. 완전 베트남하고 거꾸로죠. 베트남은 너무 정글이 우거져가지고 네이팜탄으로 때려가지고 그 정글을 없앴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란의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3.8배 정도 됩니다. 이라크 들어가서도 미군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란의 인구는 약 8,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 넓은 국토에 그 정도 인구에 참으로 만만치가 않죠. 엄폐물도 아무것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또 구조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터키군에게 섬멸당한 갈리폴리 전투와 지형이 비슷하다는 위험이 있어요. 갈리폴리 전투로 영국군이나 터키군이나 전사자 수는 비슷했는데 결국 영국군은 상륙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국군이 패전한 겁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터키군 하여튼 지켰고 당시 젊은 영국 해군부 장관은 이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했지만 나중에 재기하게 되죠. 누군지 알겠습니까? 당시 해군 장관 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네, 훗날 영국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물론 단지 이 사람 책임이라고 하기엔 당시 영국 제독들이 많이 안이했고 다른 것보다 터키군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 준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터키군을 지휘한 사람은 이제 터키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는 케말 파샤, 무스타파 케말 그렇게 불렸고 나중에는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불린 터키 공화국의 국부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 미국이나 이란이나 교전에 들어가는 걸 꺼리고 있죠. 이란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큰 소리는 치는데 장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해가지고 라고 말을 이렇게 막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죽으면 천국 가니까 빨리 죽어 하고 총으로 쏘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자, 한국 같으면 이제 소주라도 마시고 잠이라도 청할 텐데 그 강경 이슬람 공화국에서 무슬림이 술을 마실 수도 없을 테고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수뇌부의 대거 사상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테헤란엔 모사드 요원이 우글우글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석구석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잠입해서 핵무기 개발 관련 서류들을 대거 탈취해온 건 우연이 아니죠. 정확한 보관 위치를 알고 거기 가서 털어온 겁니다. 여기저기 가가지고 여기 있나? 없어. 저기 있나? 없어.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가서 바로 털어온 거예요. 이 정도 정보력이면 게다가 미국의 기술까지 결합되면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에 있다고 해도 벙커 버스터로 뭉개면 그냥 다 죽을 겁니다. 이란이 북한 정도의 지하 벙커를 구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테헤란은 오래된 도시고 평양 같은 경우는 폭격이 완전히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평이 발을 평자에다가 땅 양장이 돼서 평평하게 다 돼가지고 다시 건설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철을 깊게 파고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만 그 미군한테 폭격당한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테헤란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당시에도 테헤란이 폭격을 당했느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상황이 이러니 중국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도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현 공경을 벗어나려면 현재 진짜 화웨이도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진짜 미국이 침몰시킨 가장 큰 엔티티가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일제의 전함 야마토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화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현 공경을 벗어나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군사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요. 베네수엘라도 미국 입장에선 군사 개입을 하기가 꺼려지는 지역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이도가 미군의 개입을 유도하려고 유혈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지만 찻잔의 폭풍으로 끝났죠. 베네수엘라 주둔 쿠바군이 유혈 사태를 야기하려 했던 건
중국 측 사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 측은 아니죠. 왜냐면 러시아는 바라는 게 이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해관계는 마두로와 과이도가 공존하는 상황의 장기화예요. 뭐 미국이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강력히 바랍니다. 왜냐? 원유값 때문에. 원유값이 지금 60달러, 배럴당 60달러 후반 정도, 6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정도가 유지되면 러시아는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두로하고 과이도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야지 러시아한테는 좋습니다. 미국은 과이도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마두로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네들이 원유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군을 파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첫 번째로 이란에 군사 개입을 하길 바랄 거고 두 번째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하길 바랄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이게 이렇게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빠지면은 곤란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일단 마두로 뒤에는 200만 명이 넘는 정규군 플러스 민병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게릴라전으로 들어가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캐나다 연방 총리인 트리도가 쿠바에 갔다 온 뒤에는 이제 잠잠하죠. 쿠바군이 뭐 나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쿠바에 이제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걸 막겠다 뭐 그런 것도 쿠바엔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쿠바에 여중생벌되는 여자애들과 성관계 해보려고 드나드는 캐나다인들 속탈 상황으로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쿠바 사람들한테는 잔인한 이야기지만 쿠바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캐나다의 아동 성범죄가 그만큼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극이죠, 쿠바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남쪽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성공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라기보다는 의견인데 제 정보 소스들 중 두 분이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속이 터지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에게 정제유를 달라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 문재인은 쌀을 보낸다고만 하니 환장할 지경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보낼래야 보낼 수단이 없어요. 정제유를 보낼래야 보낼 수단이 없습니다. 배도 압류되고 그렇다고 유조 트럭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에 올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미사일 발사 실험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돈이 꽤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가면 이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영천찮죠? 북한 입장에선. 그러니 이제 남은 거는 국지적 도발로 문재인을 닥달하는 것인데 도발 잘못했다가 미국에게 빌미 줄 수 있으니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